샤넬, 디올, 랑콤. 지난 100년간 전 세계 여성들의 화장대를 지배해온 이름들입니다. 이 브랜드들의 로고가 박힌 화장품을 쓰는 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부와 미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뷰티의 본고장이라 불리는 프랑스 파리 한복판에서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파리의 콧대 높은 20대들이 백화점 명품관이 아닌 약국 거리로 몰려가 서툰 발음으로 시카크림, 조선 뷰티를 찾고 있습니다. 명품의 나라 프랑스에서 화장품 종주국 미국에서 한국산 화장품이 100년 묵은 명품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전 세계 뷰티 권력의 지도가 서양에서 동양으로, 브랜드에서 성분으로 완전히 이동하고 있다는 거대한 지각 변동의 신호탄입니다. 도대체 한국의 2만원짜리 토너 한 병에 무엇이 담겨 있길래 전 세계가 이토록 열광하는 것일까요? 오늘 그 짜릿한 역전의 드라마를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서울 명동, 평일 낮 2시. 이곳에는 아주 기이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과거에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깃발을 따라 면세점으로 향했다면 지금은 금발의 백인, 히잡을 쓴 중동 여성 그리고 일본의 지세대들이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올리브영 매장 앞에 100m가 넘는 줄을 서 있습니다. 최근 관광 데이터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찾는 방문지 1위가 경복궁이 아닌 올리브영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이곳은 단순한 상점이 아닙니다.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만 보던 성지이자 자신의 SNS에 인증샷을 올려야만 비로소 한국 여행이 완성되는 필수 코스입니다. 매장 안 풍경은 더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직원에게 무엇이 제일 잘 나가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이미 틱톡을 통해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는 한국 인디 브랜드 제품을 캡처해와서 보물찾기 하듯 장바구니에 쓸어 담습니다. 초록색 쇼핑백을 양손 가득 들고 나오는 외국인들의 표정에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K-뷰티는 이제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전 세계 MZ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규정하는 하나의 문화현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서구권 뷰티 시장은 오랫동안 환상을 팔아왔습니다. 할리우드 여배우의 우아한 이미지, 프랑스 귀족 가문의 스토리텔링. 소비자들은 그 환상을 사기 위해 원가 5,000원짜리 크림을 30만원에 샀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쥔 잘파 세대는 더 이상 이 환상에 속지 않습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이 비싼 크림에 진짜 피부를 좋게 하는 성분이 들어있나요? 아니면 마케팅 비용인가요? 이 질문에 가장 완벽한 답을 내놓은 것이 바로 한국 화장품입니다. 한국의 중소인디 브랜드들은 화려한 용기와 비싼 모델을 과감히 버렸습니다. 대신 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성분표를 대문짝만하게 적었습니다. 병풀 추출물 90%, 나이아신아마이드 5%, 갈락토미세스 발효 여과물. 미국과 유럽의 소비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명품 크림의 전성분을 분석해보니 정제수와 값싼 보습 제품이었는데 한국의 2만원짜리 앰플에는 고가의 유효 성분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명 뷰티 인플루언서들이 샤넬을 버리고 한국 화장품을 써라라고 외치는 영상이 조회수 수천만 회를 기록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마케팅의 승리가 아닙니다. 정직함과 기술력 그리고 소비자를 기만하지 않는 투명성이 만들어낸 본질의 승리입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우리는 중국 눈치를 봤습니다. 따이궁이라 불리는 보따리상들이 매출을 좌지우지했고 한한령 같은 정치적 이슈가 터지면 화장품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중국이 닫히면 한국 화장품은 끝이라는 비관론이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공식은 완전히 깨졌습니다. 관세청 통계를 보면 한국 화장품의 대미국 수출액이 대중국 수출액을 넘어섰습니다. 일본 시장에서는 프랑스를 제치고 수입 화장품 1위를 차지한 지 오래입니다. 심지어 화장품의 종주국이라 불리는 프랑스와 유럽 전역으로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갖는 경제적 의미는 엄청납니다. 중국 시장은 유행에 민감하고 브랜드 충성도가 낮은 반면 미국과 유럽 시장은 한번 정착하면 오래가는 충성 고객들이 많습니다. 또한 전 세계 뷰티 트렌드를 선도하는 이들 선진 시장에서의 성공은 곧바로 남미, 중동, 동남아 시장으로의 낙수 효과로 이어집니다. K-뷰티는 이제 중국이라는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지역 상품이 아니라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브랜드만 보고 화장품을 사지만
그 뒤에는 숨겨진 거인들이 있습니다. 바로 ODM, 제조업자 개발 생산 기업들입니다. 한국콜마,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은 단순한 공장이 아닙니다. 전 세계 뷰티 산업의 R&D 센터이자 심장입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이 백화점 1층에서 보는 그 비싼 명품 브랜드 화장품의 뒷면을 자세히 보십시오. 메이드 인 코리어라고 적힌 제품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레알, 에스티로더, 입생로랑 같은 글로벌 공룡들도 이제 신제품을 만들 때 한국을 찾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빠르고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내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르면 물방울이 터지는 제형을 만들어주세요. 마스크팩 한 장에 앰플 한 병을 다 넣어주세요. 이런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현실로 구현해내는 기술력은 한국이 독보적입니다. 한국 화장품 산업의 힘은 단순히 몇몇 인기 브랜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브랜드를 뒷받침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생태계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K-뷰티가 반짝 유행으로 끝나지 않고 롱런할 수밖에 없는 펀더멘털입니다. K-뷰티의 영토 확장은 성별의 벽마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서구권에서 남자가 화장품을 바른다는 것은 오랫동안 터부시되는 문화였습니다. 남자는 거칠어야 하고 꾸미는 것은 여성스럽다는 편견이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BTS를 필두로 한 K-팝 아이돌들이 이 고정관념을 박살냈습니다. 결점 없이 깨끗한 피부, 생기 있는 입술을 가진 한국 남자 아이돌들을 보며 전 세계 남성들은 깨달았습니다. 관리가 곧 경쟁력이다. 이제 아마존의 남성 뷰티 카테고리, 이른바 맨즈 그루밍 섹션은 한국 제품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한국 남성들에게는 익숙한 다운펌 약, 남성 전용 쿠션, 니플 패치 같은 제품들이 미국과 일본 남성들에게는 신문물로 다가갔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남성들에게 화장을 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면도 후 따가운 피부를 진정시키세요. 티 안 나게 잡티만 가리세요라며 실용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한국 남성들이 전 세계에서 화장품에 가장 까다롭고 돈을 많이 쓰는 소비자라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전 세계 남성 화장품 시장을 선도하는 경쟁력이 된 것입니다. 이제 K-뷰티는 여성들의 화장대를 넘어 남성들의 세면대까지 점령하고 있습니다. K-뷰티가 서구권을 강타한 결정적인 계기 중 하나는 의외로 선크림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선크림을 써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뻑뻑하고 바르면 얼굴이 하얗게 뜨는 백탁 현상이 심하고 눈이 시립니다. 그들에게 선크림은 피부를 위해 억지로 바르는 약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선크림은 달랐습니다. 마치 로션처럼 부드럽게 발리고 백탁도 없고 심지어 스킨케어 기능까지 갖췄습니다. 미국의 틱토커들은 경악했습니다. 이게 선크림이라고? 그냥 수분크림 아니야? 미국 FDA의 까다롭고 낡은 자외선 차단제 규제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혁신을 멈춘 사이 한국 기업들은 새로운 자외선 차단 필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며 기술 격차를 벌렸습니다. 한국의 조선미녀 같은 브랜드가 아마존 선크림 1위를 휩쓴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소비자가 느끼는 불편함을 기술로 해결해준 결과입니다. 이것은 한국 특유의 섬세함과 혁신성이 어떻게 낡은 시장을 파괴하고 재창조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극적인 사례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지금 K-뷰티의 전성기를 이끄는 것은 대기업이 아닙니다.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중소 인디 브랜드들입니다. 과거에는 화장품 사업을 하려면 공장을 짓고 유통망을 뚫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했습니다. 대기업의 영역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코스맥스 같은 제조사에 의뢰해 제품을 만들고 올리브영에 입점하거나 아마존을 통해 전 세계에 팝니다. 자본력이 아닌 기획력의 싸움이 된 것입니다. 이 역동적인 생태계가 K-뷰티의 진짜 힘입니다. 대기업이 의사결정을 하느라 6개월을 보낼 때 한국의 중소 브랜드들은 2주 만에 트렌드를 반영한 신제품을 내놓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소비자의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제품을 업그레이드합니다. 덩치 큰 글로벌 공룡들이 한국의 날쌘돌이들을 당해낼 수 없는 이유입니다. K-뷰티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자유 경쟁 시장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뷰티 시장의 화두는 피부를 넘어 지구로 향하고 있습니다. 클린 뷰티, 비건, 지속 가능성. 단순히 예뻐지는 것을 넘어 윤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MZ세대의 요구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 변화에도 가장 빠르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대신 종이 튜브를 사용하고 동물성 원료를 배제한 비건 인증 제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못난이 감자나 당근을 활용해 화장품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뷰티도 한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선진국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패스트 팔로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퍼스트 무버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유행하면 전 세계에서 유행한다는 공식이 뷰티 업계의 정설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프랑스 명품을 밀어내고 세계의 화장대를 점령한 한국 화장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출액이 얼마 늘었다는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100년 넘게 서구권이 독점해온 아름다움의 기준을 우리가 바꿨다는 문화적 독립선언입니다. 비싼 브랜드 로고보다 좋은 성분이 중요하다는 가치관의 전복, 그리고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련된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 우리가 무심코 바르는 로션 한 방울에 샤넬을 위협하는 기술력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동네 올리브영에 전 세계인들이 오고 싶어 안달난 트렌드의 정수가 숨어 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더 이상 뷰티의 변방이 아닙니다. 트렌드를 만들고 품질의 기준을 세우며 전 세계인의 라이프 스타일을 디자인하는 중심 국가입니다. 오늘 밤 세수를 하고 화장대 앞에 앉으실 때 한 번쯤 거울 속의 나를 보며 뿌듯해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그 제품이 지금 전 세계 80억 인구의 마음을 훔치고 있는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니 말입니다. 거울 속의 건강한 피부처럼 우리 경제도 K-뷰티의 활력을 이어받아 더욱 생기 있게 빛나기를 바라봅니다. 긴 시간 향기로운 경제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아름답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